한 시간 할 거예요. 자, 물권 소멸. 물권 공통 소멸사의 네 가지.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자, 멸실, 소멸시효, 소유권, 저당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물권만 걸려요. 그중 지역권이 시험 나와요. 지역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날라갑니다. 자,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지상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전세권자는 저당권자 동의가 없다면 지상전세권 막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자, 혼동 봅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그럼 우리 법은 당신은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소멸시킵니다. 자, 따라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먹었다. 그럼 소유권만 있으면 되니까 필요 없는 제한물권, 지상권은 소멸. 이게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 혼동이 났지만 뒤에 놈이 있어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뒤에 놈이 3자 권리 목적이 돼 있거나 또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사례용으로 주로 나오죠. 갑, 토지의 을, 지상권. 병이 이 지상권에 저당권을 박았네요.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고 병이 이 지상권에 저당권을 박은 저당권자예요. 그럼 을, 병 중 누가 소유권 먹었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 먹었구나. 자, 그럼 혼동이 일어난 소유권주가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지문이 떠요. 그러면 뒤에 놈 병이 있으니까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자, 두 번째. 갑토지의 을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그러면 을 1번 저당권, 병 2번 저당권. 자, 누가 소유권 먹었어요? 을이 소유권 먹었구나. 그러면 체크. 뒤에 놈 병이 있으니까 혼동이나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역시 뒤에 놈 병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이놈이 가장 잘 나옵니다. 갑토지의 을지상권, 병저당권. 그러면 갑토지의 을지상권, 병저당권이구나. 자, 을병 중 누가 소유권 먹었대요? 병이 소유권 먹었구나. 그럼 병의 체크. 자기 뒷놈이 없구나. 자기 뒷놈이 없기 때문에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뒤에 놈이 있으면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뒤에 놈 병이 있으니까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이 소유권 먹었어요. 뒤에 정이 없죠? 그러니까 병의 권리는 소멸. 뒤에 놈. 그래서 사례용으로 나오면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고요.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요. 사례요. 또라이가 아닌 한 여기다 병, 여기다 을을 넣지 않아요. 출제위원은. 날짜 순서대로 갑을 병으로 놓으니까. 그래서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례용으로 나오면 풀기 쉬워요. 그렇잖아. 갑토제 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이렇게 출제를 하는 교수는 없다고. 그럼 뭐지? 또라이야 나는. 바꿔버릴까 내 맘이야.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자, 제한물권이 한 놈한테 귀속되면 무조건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그 지상전세권, 저당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뭐가 소멸? 제한물권이 혼동이나 뭐가 소멸? 무조건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무조건 저당권 오른쪽 놈이 소멸. 자, 점유권, 광업권은 소유권 먹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광업권은 제한물권이 아니에요. 같이 소유권과 같이 병존하는 거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놈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후 이 매매 또는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에요. 자, 해석해 낼게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먹었구나. 그러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걸로 끝나. 저당권 혼동 소멸. 그런데 그 후 이 매매 또는 소유권 취득이 무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법이 저당권 혼동을 소멸시켰는데 내 소유권 취득이 사라졌으면 다시 살려줘야지. 그래서 이 경우 매매가 무효 또는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이 저당권은 살아난다, 부활한다. 맞는 지문, 부활한다. 아멘 하고 맞는 지문이구나, 맞는 지문이구나. 부활한다. 그래, 부활시켜줘야지.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가 떠요. 매매 또는 소유권 취득이 무로 날라가. 그러면 소유권 취득에서 없앴는데 소유권 취득이 사라졌으면 되살려줘야지. 부활한다. 자, 이제 점유권 갑니다. 자주점유 봐야 되고요. 자주. 그 다음 점유권의 효력, 추정력,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점유권에서. 마지막으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자, 점유. 건물 소유자가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입니다.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구? 무조건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언제나 부지 점유자. 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보조자는 점유권에게 물정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보조자, 편의점 알바생. 보조자는 지가 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부정으로 끝나요. 하지만 간접으로 점유하는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주인을 말하죠. 설정자 또는 임대인.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구나. 간접으로 점유하는 점유자구나. 점유자니까 점유권 물정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되고.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다 있다로 끝나고 된다. 긍정. 보조자는 다 안 돼. 부정으로 끝나요. 점유권 상속됩니다.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됩니다. 안 되는 놈이 합유지분.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예외죠. 대부분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됩니다. 99%. 자,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소유의사로 점유합니다. 자주. 소유의사 없습니다. 타주. 자, 본권 없어. 그런데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이. 본권 없음을 알면서 이 도둑놈, 악이. 자, 평화스럽게, 평온, 떳떳하게 공연. 평화, 떳떳 반대는 평화 반대, 폭력. 떳떳 반대, 몰래, 은비.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주인지 타주인지, 즉 소유의사 유무는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권원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잘 나와요. 속마음, 내심 의사 아니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질상 매수인은 소유의사 있는 자주로 부른 거예요. 자, 시험 이놈이 나와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가 과연 자주인지 타주인지. 그러면 그대로 외웁니다. 타인 권리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입니다. 설사 알면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도 상관없어요. 타인 권리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 이렇게 외워요. 또 귀신이 있어요. 너는 알면서 악의 매수인이야? 타주. 큰일 나.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타인 권리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 타인 권리 매수인은 알면서 악의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 이렇게 오시고. 자, 갑을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을 매매가 무효인데 이 매수인은 무효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자타가 결정돼요. 매매가 무효인 걸 몰랐어. 그러면 봐줘야 됩니다. 저 무효인지 몰랐어요. 선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취득세 줄게요. 취득세 주려면 자주. 하지만 당신은 갑을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구나. 그러면 이 나쁜 놈 요거 한번 했지. 너 무효임을 알았구나. 타주. 취득세 안 주려고. 자, 옆집 땅 침범해서 삽니다. 착오로 옆집 땅 일부를 점유했다면 착오라는 단어 잡고 봐줘야지. 당신은 착각으로 옆집 땅을 당신 딴 상으로 산 땅으로 믿고 살았네요. 자주. 하지만 상당히 초과해서 옆집 땅을 점거 들어갔네. 상당히 초과, 상당한 침범 이런 단어가 뜨면 느낌이 오죠. 나쁜 놈. 상당히 초과했구나. 타주. 자, 수탁자. 명의 수탁자는 무조건 타 줍니다. 취득세 안 주기 위해서. 수탁자 점유는 타주. 이렇게 오시고. 제가 여기부터 했는데 여기부터 해야지. 타주 대표가 지상전세 임차인 것 같은 누구? 직접 점유자예요. 지상전세 임차는 세입자죠.
성질상 소유사 없습니다. 직접 점유자를 시험에 점유 매개자로도 나와요. 점유 매개자 이 단어가 뜨면 직접 점유자하고 같은 말이다. 점유 매개자 또는 직접 점유자 점유는 타주, 성질상 소유사 없습니다. 남의 땅에 묘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이놈의 묘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과연 자주냐 타주냐. 자,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합니다. 20년 동안 들키지 않으면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익물권만 취득시효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토지 소유권은 취득시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자의 묘 밑에 있는 기지,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예요. 타주. 취득시 안 줘요. 그래서 타인 토지 분묘기지권자 묘 타주 취득시 안 줘. 명의수탁자 타주 취득시 안 줘요. 그래서 취득시효랑 다 연결시킨 판례들이에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안 주려면 타주. 취득시효 주려면 자주. 노란색 아닌 건 알아서 걸러요. 자, 잘 모를 때는 자주로 추정되면 스스로 자주임을 제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6번 나왔어. 6번.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잘 나옵니다. 무조건 맞춰야지. 자, 추정이 깨지는 거. 악의의 무단점유. 추정 깨버립니다. 이게 바로 도둑놈이죠. 부동산 도둑놈. 알면서 무단으로 들이댔죠. 무단점유. 이제는 자주추정 깨버립니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나오면 자주추정 깨진다. 이렇게 나오든가 타주다. 결국 타주니까 취득시효 안 주기 위한 판례라. 2000년도. 그래서 소유권 취득 원인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점유 개시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단어가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악의의 무단점유구나. 악의의 무단점유는 더 이상 취득시효 주지 않는다. 자주추정 깬다. 이제는 타주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부동산 도둑놈 깹니다. 하지만 왕별, 이놈이 왕별이에요. 이놈보다 이놈이 훨씬 잘 나와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정이 돼요? 인정이 안 돼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돼요. 지는 연락이 샀다고 주장하는데 재판 결과 인정 안 됩니다. 자, 점유자가 자주 권한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토닥 해주라겠어.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지읒으로 오자겠어요. 여전히 자주야. 그럼 이 지문은 잘 안 뜨고 이걸로 떠요. 괜찮아. 너 여전히, 이건 머릿속으로 계산해내고. 여전히 자주이기 때문에 자주 추정 깨지지 않는다. 자주 추정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어긋나면 X지문이에요. 왕별이에요. 왕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 권한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됩니다.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자주 주장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도 않아요. 타주로 바뀌지도 않아요. 너 여전히 자주야. 자,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항상 점유자는 주장 인정 안 되고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그럼 여기 또 동그라미.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이겨요, 져요? 무조건 진다니까? 그러면 또 해줘. 토닥. 괜찮아. 네 주장 인정 안 돼도 괜찮아. 소송 제기해서 패소해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그래서 주장 깨지지 않는다. 자주 주장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반드시 해요. 자주에서 언제 타주로 전환되느냐? 갑이 을한테 팔아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줄 인도 의무를 부담해요. 매도하여 팔아서 인도 의무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이제는 이 매도인 점유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인도 의무 매도 그대로 나와요. 이게 우리 기출 3번 나왔어.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점유는 자주에서 인도 의무 타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항상 점유자는 집니다. 패소.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빵을 하겠어.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항상 지는 놈은 누가 져요?
점유자가 필수예요. 얘는 본권 없기 때문에. 자, 소유자가 소송지역을 점유자 필수합니다. 이 점유자는 기존에 자주였어요. 자주로 점유하다가 언제 타주로 전환되느냐? 동네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필수하면 기존 자주였다가 이제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언제부터? 재판 끝난 후부터. 그래서 아까는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여전히 자주죠. 지읒. 하지만 여기는 소유자가 나오면 소타 이렇게 제가 외우라겠어요. 소타. 어려우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나오면 자주로 끝나면 안 돼. 소수로는 이제는 타주로 전환된다. 소타 또는 소나타. 내 차는 그랜저가 아니라 소나타. 주어 싸움이에요. 점유자가 지읒. 여전히 자주. 소유자가 소수로가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제부터? 재판 끝난 때부터. 이 자리를 제기된 때부터 이렇게 장난친 다른 시험 기출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재판 끝난 때부터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소나타. 자,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이. 점유승계, 특정승계. 갑으로부터 우리 매매 삽니다. 자, 우리 법점은 점유자의 특정승계의 매수인들은 지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암놈 점유까지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대로 나오고 맞는 지문. 자,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때 그 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지문. 자, 점유자의 특정 승계 매수인인 현 점유자가 지점유만 주장하구나. 여기가 동그라미에요. 지점유만 주장하구나. 그러면 암놈 갑 점유가 비록 타주라 하더라도 지점유만 주장하죠. 우리. 그러면 현 점유자, 의뢰 점유는 우리 법조문대로 자주로 추정, 분리시켰죠. 그래서 암놈은 타주라도 현 점유자, 우리 지점유만 주장하잖아요. 분리시켰죠. 그러면 법조문대로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 맞는지 뭐 그냥 흘러가요. 자, 포괄승계. 여기는 이제 죽어라 외우는 거야. 이건 정답 지문이니까.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놈도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아버지죠. 갑의 점유가 소유사 없는 타주라면 상속인 갑다시도 타주.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속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갑다시는 갑이야, 갑. 그래서 갑이 타주니까 니도 갑이니까 너도 타주. 자, 그러면 아버지 땅인 줄 알고 얘가 상속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소장농이었던 거예요. 만평 나는 부자야. 갑다시가 나는 만평을 상속받았어. 그럼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소장농이야. 타주야.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지.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뭐야. 아버지가 타주면 나는 타주가 되는 거야. 타주면 취득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다시가 이 만평 토지를 취득시를 하려면 이 상태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타주가 자주로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취득시가 안 돼. 그럴 때 갑다시는 행동을 하라고 해요. 자, 상속인은 갑다시는 매매와 같은 상속이 아닌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고논에 근거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에서 벗어나려면 별도의 매매와 같은 새로운 고논에게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따라서 같은 말이에요. 상속인 갑다시가 기존 아버지가 타주여서 지가 타주인데 자주로 바뀌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영원히 안 바뀌어.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근거해서 다시 소유사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해라. 그렇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다시는 취득시하려면 별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자주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권한으로 볼 수 없어요. 지문 하나. 이것도 나와요. 자주가 되려면 상속으로는 안 돼요. 매매해야 돼. 사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한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의 아버지 점유 성질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 그러면 네가 자주로 바뀌려면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행동해.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서 새로 시작해라. 그래야 너는 자주로 바뀌고, 그럼 20년 버티면 이제 취득시효 소유권 먹을 수 있다. 그 판례예요. 자, 자주. 문제 하나 봐요. 자주. 틀린 것. 장량 간평이에요. 틀린 거. 틀리네. 밑줄 쫙 하시고. 틀린 거. 1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에 해당한다.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점유 매개자는 뭘로 읽는다? 직접 점유자로 읽는다. 우리 시험은 아직 이게 없어.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직접 점유자로 나왔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 점유 매개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그러면 맞서면 물음표도 돼요. 일단 맞지만. 자, 2번.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했으나, 그럼 몰랐으나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매매 당시에는 무효를 몰랐으나 그 후 이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이다. 자, 일단 읽고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엔 이게 오른쪽인지 X인지 몰라. 자, 중심을 뽑아내야 돼. 매매 당시 무효를 몰랐구나. 그러면 가는 거야. 매매 계약 당시 이놈이 무효를 알았대 몰랐대? 몰랐지. 봐줘야지. 따라서 무효를, 이걸 중심 잡는 거야. 너는 무효를 몰랐구나. 너는 자주 몰랐으니까, 자, 여기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무효를 몰랐구나 봐줘야지. 자주. 맞네.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자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타주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죠. 자, 해결하는 거야. 어디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요. 수탁자. 나였어. 수탁자는 타주. 이게 타주니까 자주 아니다. 자주 아니다. 타주다. 같은 말. 그러면 해결하고, 여기는 수탁자를 물었어요? 상속인을 물었어? 상속인을 물었지. 하지만 상속인은 똑같다. 아버지가 타주면 니도 타주. 그리고 수탁자를 해결해야 상속인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수탁자 타주니까 상속인 너도 같이 타주. 맞네. 자주 아니다. 4번. 공유 토지 전부를 공유자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에 해당한다. 처음 들어봐. 물음표. 5번. 자주 판단 기준인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아하. 소유의사 유무를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뭐가 내심의 의사야? 성질이지. 너 X구나. 틀린 건 네가 답. 그래서 1번 낯선 매개자 물음표 하시고 이건 해결해야지. 이것도 물음표 나올 수 있어. 별 3개는 아니니까. 물음표. 수탁자 이것도 별 3개 아니야. 물음표. 뭐야? 처음 들어봐. 첫 기출. 물음표. 결국 5번 오니까 정답. 진짜 물음표 4개 나와도 5번은 제가 별 3개 했잖아. 우리 기출 5번. 결국 낯선 지문이지만 점유 매개자는 직접 점유자 타주. 계약 당시 무효를 몰랐구나. 몰랐으니까 자주.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수탁자는 타주. 그래서 민법은 지문이 길잖아요. 지문이 길 그 지문 2줄짜리 3줄짜리에서 중심을 뽑아냈고 있다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읽어야 돼. 읽고 나서 중심을 뽑아내야 돼. 여기서 내가 어디를 가지고 있다부터를 판단할 것이니. 결국 여기야. 너는 나머지는 보지 마. 뭐를 몰랐구나. 자주. 맞네. 수탁자 너 자주 하냐? 맞네. 상속인도 똑같으니까. 그럼 4번 물음표. 5번 소유사 유무는 성질에 따라 결정되지 내심 의사에 결정된다고? 너 X 이렇게 날려버리고 5번 정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듣기만 해요. 안 중요해요. 찍을 수 있어. 공유 토지 전부를 공유자 3놈 중 가불병자 한 놈이 점유하고 있대. 그러면 다른 놈들 지분 보험 내에서는 타주다. 맞는 걸로 찍을 거야? X로 찍을 거요? 맞는 걸로 찍어야지. 다른 공유자 지분 보험 내에서는 소유서 없겠지. 그래서 이런 건 만약 찍을 상황이 오면 그래 다른 놈 보험 내에서는 지가 아니니까 타주겠지. 이런 거 하지 마요. 찍을 때 필요한 거지 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은 굳이 하지 마시고 한번 느껴졌죠? 다른 놈 타주.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그래서 민법은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찍을 필요 없이 정답 질문이 걸리면 좋죠. 항상 제가 민법은 찍어서 네 문제 맞춥니다. 찍어서 네 문제가 올라가요. 그 찍는 실력은 기본 실력으로 찍는 거예요. 이해력, 해석력, 생각하는 거. 그렇지? 다른 놈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 이게 맞을 것 같아? 민법 기본 실력이 있어야 뭐 찍지. 다 외우기만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찍는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민법을 이해해야 찍는 실력도 높아져요. 자, 재밌고 어려워. 추정력. 소요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됩니다. 법이. 자, 추정되면 이 네 가지 사실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세트. 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선의까지만 추정돼요. 그래서 평온, 공연, 추정, 소유사, 자주는 추정. 당연히 알겠죠. 소유사, 자주 추정, 평온, 공연, 추정, 선의까지 추정. 그래서 이걸 멀쩡 따도 돼. 소선, 평공은 추정. 무과실은 추정한대. 아니면 평공자, 선의까지는 추정. 무과실은 추정한대. 두 가지 방법을 하면 돼요. 왜? 평공자가 점유취득시 요건이거든요. 평온, 공연, 자주가. 그래서 평공자,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한대.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무과실은 추정한대. 자, 이놈이 왕별이죠. 반드시 해야 돼요. 선의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송에서 패소합니다. 항상 점유자는 패소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인데 패소할까? 본권소는 소유자 갑이 제기한 소송이에요. 왜? 선의 점유자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권 없는데 본권이 있다? 믿었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본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지문 항상 점유자는 패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하다가 갑이 들이대서 소송에서 항상 졌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바뀌어요.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하면 이제는 악의로 바뀐다. 소속부터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이놈은 악의로 바뀌느냐? 악의 점유자로 보느냐? 그 다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소 제기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판결 확정, 재판 끝난 때 아니야. 거슬러 올라가. 소 제기 시점으로 갑이 소송 제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느끼고 외우란 얘기요. 재판 끝난 때부터 악이 아니야. 소 제기된 때로부터. 이유는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봐야 소송기간 1년 동안 과실을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소급시키느냐? 과실을 악의 점유자로 봐야 1년 동안 소송기간 악의 점유자는 과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월세. 그것 때문에 소급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까지는 몰라도 정확히 외우나요? 엄청난 정답 지문. 이 자리에 꼭 판결 확정 후부터 악의로 본다. X예요. 엄청난 정답 지문. 반드시 하셔야 돼. 외우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하면 이제는 악의로 바뀐다.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재판 끝난 때 아니야. 재판 끝난 때 아니야. 소 제기 시로부터, 소 제기된 때로부터 이렇게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자, 점유계에서 법전문이죠.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는 20년간 계속된 걸로 추정. 전후, 양 시점 점유자가 달라. 그럼 하나가 더 들어가야지. 점유 승계가 입증된 걸 전제로 계속 추정. 아니냐니까 하실 분 마시오. 자, 점유자가 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법조문 그대로. 자, 중요한 건 밑에죠. 점유하고 있으면 당신은 가방 소유권이 있겠네요. 이와 같이 동산에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해주는 거지. 부동산에는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 추정해주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을 주지 않아요. 적법 추정을. 부동산은 어디에? 등기부 등본을 봐야지.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이 인정되지 점유에는 추정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 법 조문은 동산 가방에만 작동되는 거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니까 점유에는 추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예요. 소유자가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본권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소유자 사이 관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조문이 3개가 나와요. 201조, 202조, 203조. 조문 숫자 열 필요 없고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 3개가 발생해요. 그래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점유자, 회복자, 민법 규정 3가지가 작동됩니다. 자, 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안 해요. 자, 하나만 해드릴게요. 맨 밑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적법한 본권이 있어요. 자, 점유자가 임차인이란 얘기요. 그러면 우리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겠죠. 임차인이 점유하다가 우리 비용을 지출해, 유익비를 지출해요. 유익비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면 점유자가 우리 유익비라는 비용 지출할 당시 단순히 본권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본권이 있다 없다. 임차권이라는 적법한 점유권은 본권이 있는 거예요. 동네가 달라. 여기는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는 본권 없는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 관계고 여기는 임차인이라는 적법한 점유권은 있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 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대차 법조문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법조문에 필요유익비 상환청구권 법조문이 있죠. 그쪽에서 놀지. 이쪽 동네로 오지 마. 왜 물권법 동네로 놀려고 하니?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점유자 회복자가 이 지문이 뜨면 임차인 어딨어? 임대차 계약이 나오든가 임차인 뜨면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어요. 회복 당시 소유자 병에게 비용 청구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임차인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안 나와요.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병한테. 무조건 임차인은 임대차 규정으로 해결해야지 이 점유권 동네로 와서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필수에 완전 문장이 있어 우리 기출. 그래서 이거 하면 좋아. 이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해제해서 할게. 해제해서.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 법조문이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도둑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다. 자, 악의 점유자 과실 돌려주세요. 질문 하나, 질문들. 근데 네가 과실을 소비했다고? 이 도둑놈, 악의 점유자. 그러면 대가를 보상하세요. 질문 셋. 악의 점유자가 네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 못했다고 대가를 보상하세요. 결국 악의 점유자는 지문이 3개가 나와요. 돌려줘. 소비했어? 대가 보상. 네 잘못으로 수취 못했어? 대가 보상. 자,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네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 대가 보상하는 거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네 잘못이 없었다면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 정답 지문. 정답 지문. 얘들은 옳은 지문 나오고 얘는 정답 지문. 장난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요. 선의 점유자는 지가 살면 사용이익, 월세 받으면 과실이죠. 선의 점유자는 절대로 과실이 나오든 사용이익이 나오든 반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선의 점유자는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왜? 이게 유지. 과실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조수 월세 받은 과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이익은 건물 사용이익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조서, 임대조서, 월세 임료 받으면 과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 동네에서는 여기만 달달달하면 무조건 다 맞춰요. 과실 지문. 이건 흘러갈 거고, 이건 흘러갈 거고. 지금 외워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다. 도둑놈, 악의 점유자 과실을 소비했어? 그러면 대가 보상해. 도둑놈, 네 잘못으로
수치 못했어? 역시 대가 보상해. 그런데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당신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면 이때만큼은 대가 보상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악의점자 도둑놈이기 때문에 너는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이고 지원 손해금까지 다 지급해라. 맞는 지문. 느낌이 왔죠? 도둑놈이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여주고 혹시 늦게 줬다면 지원 손해금까지 다 지급해라. 자, 폭력순 놈, 몰래 한 놈. 이거 악의점유죄랑 똑같이 취급. 그래서 과실 돌려줘라. 그럼 과실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만약에 선의점유죄 때려버렸다. 그러면 불법행위 손배책임 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점유죄 과실 취득하지만 불법의 동네가 다르죠. 그 지문도 있어요. 아유, 그것까지 정말 욕심이다. 욕심. 알아서 해요. 자, 여기만큼 반드시 하자는 얘기야.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글자로 해결이 돼요.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라면 선자는 현존이익 배상,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선자는 무조건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연결돼 맞고, 악의점유자가 나오니 또는 타주가 나오면 악타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타주점유자를 장난치죠. 타주점유자가 선이라면 현존이익 배상이라 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타주가 뜬 순간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이라. 그래서 외우는 거야.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어긋나면 X지문이에요. 이게 10번 넘게 나왔어. 이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지문이 이거예요. 사실은 멸실훼손의 손해배상 범위.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배상. 그래서 연결되면 옳은 지문이고 어긋내면 X지문. 수많은 정답지문이에요. 수많은 정답지문. 자, 이제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 비용 문제. 자, 첫 번째, 두 번째 왕별이죠. 도둑놈, 악의점유자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된다. 그래서 도둑놈, 악의점유자라도 비용 지출했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걸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왕별. 이거 잘 나와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대요. 이거 외워야 돼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대. 이 말이 뜨면 절대로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 필요비인데도 필수비용이죠. 상환 청구 못해요. 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신은 2천만 원 월세 안 돌려줘도 되네요.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정도는 달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완전히 외워야 돼요. 이 점유자 앞에 선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같은 말이죠. 선의 점유자 어차피 과실 취득하니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해서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하지 못한다. 이 두 놈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두 놈이 정답지문. 도둑놈도 비용청구권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과실을 취득했다면 절대로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하지 못한다는 거. 자,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달라할 수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 이걸 장난치죠. 점유자 선택이라고. 회복자, 소유자, 갑이 선택합니다. 자, 유익비. 지출금액 5천만 원, 시가상수분 1억. 둘 중 당연히 낮은 금액 선택하겠죠. 하지만 5천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갑은, 회복자는 법원으로 고고. 판사님, 제가 5천만 원을 을한테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5천만 원이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도 없을 거예요. 상환기간을 6개월 뒤로 미뤄주세요.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 회복자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뒤로 밀어줄 수 있다. 어디만? 유익비만. 여기 주어를 장난쳐요. 필요비라고. 유익비예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만. 필요비 X.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그러면 점유자 을은 언제 비용 달라고 하느냐? 돌려줄 때.
반환할 때 또는 갑으로부터 반환 청구 받을 때 돌려줄 때 필요비는 즉시 X 필요비 즉시 X 거기는 임대차만 기고 여기는 필요비도 유익비든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줄 때 그때 비용 달라고 합니다. 행사 시기. 그래서 비용 청구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정확히 하면 여기서 정답 좀 다 바뀌어요. 여기서 달달달다. 자 이제 마지막 점유권에 대한 물청.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가 나오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고 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자 여기만 외우면 돼요. 여기만. 보주자 안 돼. 간접점유도 돼. 이건 이미 했고. 그럼 여기만 외우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외우면 되겠네. 그럼 한 문제 맞히겠네.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당했을 것. 선의의 특별승계인 선의의 병한테는 점유권에 대한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들이대라는 것. 이 1년은 소송까지 1년 안에 제기할 출소기간이라는 것. 그러면 이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외워야죠. 선의의 병한테는 점유 반환 청구 안 돼요. 자 봐요. 을이 도둑놈입니다. 가방을 을이 도둑질 침탈해 갔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이 가방을 매매로 팔아요. 항상 특별 승계인은 매수인을 말해. 특정 승계인. 근데 이놈이 선이다. 그러면 가방을 도둑 맞은 갑은 침탈자한테는 돌려주세요.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놈이 파라제께서 이놈이 선의의 병이라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선의의 병한테는 반환 청구 안 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이 두 놈 침탈에 관한 대부분 판례.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걸 침탈당했다고요. 따라서 내가 사기로 점유를 넘겨줬다. 그럼 사기의 동그라미 하시고 사기로 넘겨줬다. 상대방이 빼앗아간 건 아니겠죠. 침탈 아니다. 침탈이 아니니까 나는 점유권에 대한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그럼 직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인도합니다. 이게 간접 점유자 가방 주인 의사에 반한 인도예요. 자 간접 점유자는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이놈 찾아가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간 사건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안 돼요.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직접 점유자가 3자한테 인도. 여기에 이놈이 빼앗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국 이 두 판례는 둘이 합쳐서 8번, 9번 나왔는데 여기서 정답 주문은 이 두 놈이에요. 이 두 놈. 이놈도 정답 주면 될 수 있겠죠. 선이니까. 그래서 이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점유권 물청은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해줬지 이놈이 빼앗아간 게 아니지. 빼앗아간 게 아니라 침탈 아니다. 침탈 아니다. 두 개 판례. 사기.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중심만 외우는 거야. 그러면 나오면 점유권에 대한 점유 반환 청구, 점유권에 대한 점유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할 수 있다? 그럼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보고 마칩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봤던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 세 개를 달달달달달달달 하면 점유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데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작년 간편 옳은 것, 점유자, 회복자 관계 옳은 거 1번 선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일단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중심을 뽑아내야 돼. 선의 점유자구나. 사용, 이익 과연 반환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돼. 여기는 밑줄을 긋고 아니야. 선의 점유자는 반환? 의무 없지.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이 과실이죠. 사용이익이 나오든 과실이 두 글자가 나오든 절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너 X. 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선의 점유자는 절대 반환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여기가 과실 또는 사용이 나오겠죠. 절대 반환은 없다로 끝나지. 너 X. 자, 옳은 거예요. 또 가야 돼. 2번.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 갑이 아닌 점유회복자 병이에요. 갑부터 산 병. 회복자 병한테도 민법 203조 2항이라는 법 조문에 근거해서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물음표. 3번. 과실 수취권이 있는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있다. 오신해야 되고 이 오신하는 데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오늘 안 했기 때문에 물음표. 자 4번 선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 과실, 유무, 잘못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 물음표. 죽겠네. 5번 점유물이 타주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 점유자라면 현존익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다. 그러면 이건 해결해야 돼. 어디 동그라미? 타주의 동그라미 하시고 선자는 현존익, 악타는 손해 전부지, 너 X지. 그래서 5번은 날려요. 그러면 내가 날릴 수 있는 건 1번하고 5번만 날리고 중간 2번, 3번, 4번이 물음표 나요. 이거 평소에 훈련 안 해요. 안 중요하니까. 자, 이거 우리 기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안 가르쳐요. 자, 이놈 어려워서 잘 안 가르쳐요. 결국 이 문제는 틀리면 돼요. 물음표가 3개 났죠? 틀려야 돼.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 안 중요한데 첫 기출. 이것 우리 기출 아니니까 첫 기출. 이놈은 나오긴 나왔는데 어려우니까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문제 풀 때 별 3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별 3개는 이놈하고 이놈이고 나머지는 별 3개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별 3개 죽어라고 하시라고. 웬만하면 60점까지는 별 3개 박히는데 나머지 40%는 별 3개 안 박혀요. 그래서 별 3개 실수하지 않으면 60점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별 3개만 하면 간신히 60점대고 별 3개 아닌 것도 그래서 제가 별 3개 아닌 것도 여러 개 되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알면 그래도 좋으니까. 점수가 안 나올수록 별 3개 집중해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 갑니다. 좀 전에 했죠. 이건 어차피 제가 평소 수업 중에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오후 동영특강 돌고 또 9월달에 또 뭐 백선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런데 질문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은 해드려요. 공부는 다 합니다. 2번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죠. 그러면 임차인은 을이에요. 임차인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 갑이 아닌 현재 병이에요. 갑부터상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요. 을이 아까 했죠. 임차인. 그러면 이놈은 임대인. 임대차 계약이 있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요. 새 소유자죠. 이 점유회복자가 병이에요. 병. 자 그러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갑이 아닌 현재 소유자 회복자 병한테 민법 203조 이 조문에 근거해서 유익비 달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이 동네에서 임차인이 나오면 여기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임차인이 나오면 네 동네 손으로 네 동네 우리 동네로 오지 뭐 혹시 기억나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요. 임대차와 같은 적법한 임차권이란 적법한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회복자는 이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본권 임차권 없애야 돼. 따라서 너는 임차권이라는 적법 점유권은 본권이 있구나. 네 동네 임대차에 손으로 우리 동네로 하지 마. 그래서 임차인 나오면 소설은 무조건 비용 달라할 수 없어요. 이게 점유권 규정이거든. 203조가.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규정에 따라 갑이든 병이든 만약에 등기 박으면 병한테 드릴 수 있겠죠. 임대차 규정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물권법 동네로 오지 마라. 그래서 물권법 점유권법 조문에 근거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 공부 한번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기초 한 2번은 떴으니까 어려워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 통해서. 자 3번은 소쪽에 제가 한 번 언급해 줬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는 과실 동네 대부분 판례예요. 선의 점유자란 지금 한번 들어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오해해야 돼요. 오해하고 믿어야 돼. 오신. 이 오신한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제가 수업 중에 한번 언급은 해드렸어요. 다른 시험이 나오고 하길래. 그래서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오신해야 되고 이 오해한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맞네. 옳은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은 정답이에요. 이거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우리 기출이 아니니까 지금 한 번 더 어렵지 않아요. 오신해야 되고 이 오신한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정당한 근거 있어라. 맞는 지분 맞는 지분. 자 4번 우리 기출 한 번 나왔는데 흘러갔죠. 선의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에 있어서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배제이다. 자 봐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자 그랬죠. 갑이 찾아와서 건물 돌려줘 하니까 때려버렸다고 수업 중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 때려버리면 선의 점유자 과실
2천만 원은 안 돌려도 치료비는 물어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 과실은 취득하지만 네가 임마 값을 떼어버렸으면 치료비는 물어줘야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고. 뭐가 배제돼? 손해배상 치료비는 물어줘야지. 이거 한번 이해하면 돼요. 선의 점유자라도 때렸으면 책임져라. 안 중요해요. 이거 어차피 흘러가. 4번 이런 거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게 5번, 1번이죠. 1번, 5번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으면 해요. 우리 기출 2번이니까. 임차인이 나오면 네 동네에서 놀아. 점유권에 근간 비용 청구할 수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없다. 지금 하나 공부하고. 이건 우리 기출 아니지만 작년 간평에 정답 지금 바뀌었으니까 우리 기출이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오신해야 되고 이 오신하는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면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자, 이건 X 지문으로 못 만들어요. 응? 문장 구조상 옳은 지문으로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 나와도 흘러갈 거야 아마. 옳은 거 안 해도 돼요. 한번 들어놓고 잊어먹어. 제가 9월달 10월달에 지문 하나 또 낼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요 근래 몇 년 사이 다른 시험 기출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동영 특강 들으면서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근래 5년 사이 기출, 우리 시험 기출도 받고 다른 시험 간평, 행정사, 주택관리사 골고루 박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9월, 10월달 마지막 모의고사 있잖아요. 4회, 5회. 그때도 최근 기출, 특히 올해 기출. 그때는 이제 그때 막 박지. 그래서 꼭 복습을 하셔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습하지 마세요. X 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은 복습 대상이죠. 자, 오늘 다 했어요. 점유권까지. 비도 많이 오고. 우리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그 다음은 방학이죠? 일단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보고. 오특강 잘 들으시